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촉매 투여 과정이다. 어떤 촉매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좋은 정유가 많이 만들어질 수도 적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촉매제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곳은 촉매 탱크 앞. 촉매제를 실은 차가 탱크 앞에 도착했다. 이 공정에 쓰이는 촉매제는 무엇보다 유동성이 좋아야 한다. 벙커 시유 속을 순환 이동하는 동안 각종 분자들과 부딪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촉매제의 이름은 지올라이트. 밀가루 파우더와 같은 고운 분말 입자를 가졌다. 분말의 크기는 평균 70마이크. 사람 머리카락이 100마이크 정도니 그보다 훨씬 더 미세하다. 그렇다면 촉매제가 들어간 반응기 안에선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촉매가 하는 역할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봤다. 여기 이산화망간니즈산 칼륨이 들어있다. 그 위로 윤활유가 되는 글리세린을 넣고 물 두세 방울을 떨어뜨려 봤다. 물이 촉매제다. 잠시 후 연기가 피어오른다. 그리고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꺼진다. 이산화망간니즈산 칼륨이 물을 만나 분해되어 기체가 발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좀 더 눈에 띄게 실험해봤다. 이번엔 과산화수소수에 촉매는 아이오딘화 칼륨을 썼다. 이때 발생하는 기체를 눈으로 쉽게 확인하기 위해 액체비누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색소까지 넣어봤다. 그러자 순식간에 빨간 기체가 거품과 함께 흘러넘친다. 촉매인 아이오딘화 칼륨이 과산화수소에서 기체를 분리해낸 것이다. RFCC 공정시설에 있는 반응기와 파이프라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 단순 정제시설에서 가져온 벙커 CU가 촉매를 만나 조각조각 깨어져 분리가 된다. 벙커 CU와 촉매가 만나 반응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불과 2~3초. 반응기 속에서 분리 과정을 거쳐 벙커 CU가 정유돼 나오고 있다. 휘발유다. 촉매에 의해 분자가 잘 잘라져 적당한 크기가 되면 휘발유가 되고 좀 덜 잘라지면 무거운 성분이 돼 경유가 되는 시기다. 각 제품들 간에는 이제 휘발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LPG 같은 거는 같은 조건이라도 상대적으로 더 휘발성이 높고 제일 무거운 중류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나 특별한 조건에서 증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증발되는 정도를 휘발도라고 하고 상대의 휘발도, 보통 분들은 이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중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보다 정확한 표현은 이제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들의 휘발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원유 정제탑에서 1차로 단순 정제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성분이 벙커 CU와 아스팔트다. 문제는 이 두 정유가 연소가 쉽게 안 되고 불순물이 많아 LPG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싸고 질이 낮다. 1차 정제만 해서 정유를 내다 팔면 배럴당 1달러 안팎의 수익이 남는데 고도화 시설에서 정제를 거치면 10달러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이 고도화 시설을 통해 단순 정제로 정유를 수출했을 때보다 5배가 넘는 부가가치를 얻었다는 보고도 있다. 최근 고도화 시설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아스팔트 속에 있는 화합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거를 해냅니다. 분해하는 과정에서. 제거를 해내면 그 양이 한 450톤 하루에 그 정도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걸 그대로 충질유를 이렇게 연소를 시켰을 때는 그만한 양이 그 황산화물로 소위 얘기하는 아황산가스로 대기에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만한 양을 경질유로 전환해갖고 거의 없는 수준까지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오염 물질을 감축을 하는 겁니다. 환경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당연히 이 가격차도 있고요. 그만큼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들을 수밖에 없고 그만한 가격차는 시장에서 또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팔리기 때문에 그런 상태의 수익성이 또 있는 거죠. 이곳은 수소로 벙커 CU를 분해하는 또 다른 고도화 시설이다. 수소를 이용한 분해법인데 촉매 공정에 수소를 더한 것이다. 촉매만으로 벙커 CU를 분해하던 RFCC 공정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수소를 이용해 벙커 CU를 분해함과 동시에 황과 질소까지 제거할 수 있다. 공법의 원리는 이렇다. 반응기에 벙커 CU가 들어있다. 고온 고압 상태의 반응기에 수소를 첨가해 황을 걸러낸다. 이후 촉매 분해 공정을 한 번 더 거친다. 그 결과물이 바로 등유와 경유 등이다. 그 열분해를 하게 되면은 더 불안정한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걸 촉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불안정 물질들이 안정화된 물질을 만들어 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그 반응기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